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차원 높이 측정기를 이용한 측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차원 높이 측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아울러서 좌표 측정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측정기의 구조, 프로브 교정 원리, 좌표계의 개념, 측정 방법,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자료와 또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차원 높이 측정기의 구조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높이 마이크로미터와 같은 구조입니다. 단지 측정하는 방법이 자동화돼서 좀 더 사용하기가 편리한 측정기입니다.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측정기가 정반 위에서 움직일 때에 압축 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압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반 위에서 이 컬럼을 직각으로 지지하는 베이스가 설치되고 있고요. 그 베이스 위에 컬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컬럼 안에 스케일이 들어있어서 이 Z축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치수를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 Z축을 움직이기 위한 이송 핸들이고요. 6번은 공작물에 접촉해서 측정을 하는 프로브. 7번은 프로브를 교정하기 위한 기준 게이지. 그 다음에 8번은 계산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핸들을 돌려주면 이 핸들을 돌려주는 데 따라서 이 프로브가 컬럼을 타고 상하로 움직이는데 이것을 우리는 편의상 Z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브가 측정할 때 원을 측정할 때 내측이냐 외측이냐를 결정하는 선택 버튼이 지금 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을 측정할 때는 내경을 측정할 때는 자동으로 버튼이 선택이 되어 있고 외경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이 버튼을 눌러서 외경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 이 1차원 높이 측정기부터 이제 좌표 측정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1차원 높이 측정기는 축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반면을 기준으로 Z축은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지만 X축이나 Y축으로는 구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 측정기는 1차원 측정기입니다. 공구현미기나 투영기는 X축과 Y축을 제어할 수가 있고 Z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영기는 2차원 측정기고 3차원 측정기는 X, Y, Z 세 축을 모두 구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3차원 측정기라고 부릅니다. 투영기는 2차원 측정기입니다.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전원을 넣은 다음에 기계 원점 찾기를 실시합니다. Z축 컬럼에 부착된 스케일의 원점을 찾는 작업입니다. 원점 찾기 작업이 끝나면 프로브 교정을 실시합니다. 프로브 교정을 통해서 프로브의 지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는데 지금 이 높이 측정기는 정반상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축 정렬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원점 지정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계 원점 찾기를 실시하고 프로브 교정을 하고 좌표축에 원점을 지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측정에 들어갑니다. 이 높이 측정기가 높이 마이크로미터에 비해서 편리한 점 중에 하나가
프로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프로브를 접촉하면 자동으로 치수를 읽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프로브의 지름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해서 측정기한테 알려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프로브 지름을 알아내는 작업을 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브 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치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이지를 사용해서 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폭을 측정을 합니다. 그럼 실제 프로브는 이면과 요면에서 접촉을 하게 되고 실제 측정기가 이동한 거리는 요 L1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게이지 치수 L2에서 측정기가 움직인 거리 L1을 빼주면 그것이 프로브 지름이 됩니다. 바로 요 치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프로브 지름을 계산하는 것이 프로브 교정입니다. 요 프로브를 이용해서 게이지의 아랫면과 윗면을 측정해 주면 측정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게이지는 지금 폭이 20mm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측정값이 15mm였다면 게이지 값이 20mm이기 때문에 20에서 15를 빼면 5mm가 이 프로브의 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정된 프로브 지름이 실제 측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Z축의 폭이 요 값이라고 가정을 하면 측정기를 움직여서 요 점과 요 점에 프로브가 접촉을 하게 되고 이때 기계가 움직인 거리는 L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Z값은 측정기가 움직인 거리 L에다가 프로브 지름 D를 더해주면 그것이 이제 측정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측정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 교정과 측정의 원리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교정을 할 때 오차가 생기면 그 값이 계속해서 측정값에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정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고 최대한 오차가 나지 않도록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원 높이 측정기의 특징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1차원 높이 측정기는 KS나 IS 규격에 명칭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은 각 측정기 회사에서 만든 모델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의 경우 마이크로 하이트라는 명칭으로 불렸고 또 다른 회사는 리니어 하이트, 디지털 높이 마이크로미터 등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1차원 높이 측정기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차원 높이 측정기는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높이 마이크로미터와 그 원리나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다만 높이 마이크로미터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불편했던 점들, 예를 들어서 게이지 블록을 이용해서 기준값을 세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제품의 높이를 비교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불편한 점들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 측정기 자체의 기준값을 알 수 있는 자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프로브라는 것이 있어서 물체의 접촉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또 여러 가지 자동화된 기능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 1차원 높이 측정기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측정은 좌표 측정입니다. 좌표 측정에는 좌표계, 데이텀, 좌표 원점, 좌표 축 이런 용어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좌표계의 개념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1차원 높이 측정기와 기존에 사용했던 높이 마이크로미터와는 사용상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정반을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반을 사용하지 않는 측정기라 하더라도 그 측정기에 기준이 되는 면이 있을 텐데 그 면을 항상 깨끗이 닦아주고 나서 측정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이 마이크로미터에서는 지금 이 게이지 블록이 여러 개로 조합된 것이 상하로 움직이게 되고 그 움직인 양을 지금 여기서 카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딤블 눈금에서 1000분의 1까지 읽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작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 높이 마이크로미터가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세팅을 하는 방법은 기존 게이지 블록을 이용해서 이 게이지 블록에 어느 위치와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12mm짜리 기존 게이지 블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게이지 블록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인디게이터로 게이지 블록의 위치를 세팅합니다. 지금 게이지 블록의 위치를 다이얼 게이지가 0점이 가리키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높이 마이크로미터로 가서 이 게이지 블록과 동일한 위치에 오도록 높이를 조절합니다. 지금 다이얼 게이지의 0점 위치에 가도록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에 카운터나 딤블의 눈금이 0이 되도록 맞춰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각 위치의 게이지 블록의 높이가 딤블과 카운터에서 가리키는 이 높이와 같은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측정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제품의 이 위치의 높이, 이 전반 바닥에서부터 이 위치의 높이까지를 측정을 하고자 한다면 일단 하이트 게이지를 이용해서 제품의 높이에 해당하는 곳까지 가서 하이트 게이지를 고정한 다음에 다이얼 게이지 눈금이 0이 오도록 세팅을 합니다. 이때 이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이 0에 오지 않아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기억만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편의상 0을 맞춰주면 측정하기가 편리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높이 마이크로미터의 어느 위치가 같은 위치가 되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지금 이 블럭을 낮추든가 이 블럭을 높여야 되는데 이 블럭을 낮추면 바닥이 닿기 때문에 이 블럭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을 높여서 다이얼 게이지가 영을 지시하는 곳까지 오게 되면 제품의 이 높이와 하이트 게이지의 이 높이가 지금 같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 값을 기록을 합니다. 이때 측량 값을 읽는 방법은 게이지 블럭의 높이에서 159, 그 다음에 카운터의 소수점 이하짜리에서 92, 그 다음에 딤블에서 5 이렇게 값을 읽어주면 이 제품의 높이는 159.925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 아랫면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이얼 게이지의 끝부분을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다. 공작물의 면에 닿게 한 다음에 그 위치를 0점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다이얼 게이지의 0점에 온 부분이 지금 이 밑면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다시 이제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쪽 부분을 내릴 것이냐, 이쪽 부분을 내릴 것이냐, 가까운 쪽을 내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밑으로 내렸을 때 다이얼 게이지가 0의 위치를 가리키는 부분이 지금 이 밑면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눈곱을 그리는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블록에서 170을 읽은 다음에 오른쪽 카운터 9, 그 다음에 소점 두 자리까지 9, 2를 읽어야 되는데 지금 2가 조금 덜 갔습니다. 그래서 9, 1, 8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의 높이는 179.918이 됩니다. 이렇게 측정한 값으로 이 제품의 밑면과 윗면 사이의 폭을 계산하면 179.918에서 159.925를 빼니까 19.993mm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할 때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이 지름을 재는 것입니다. 평평한 면은 그냥 측정을 하면 되는데 지름은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엔가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얼 게이지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늘이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키는 지점, 이 지점을 0점을 맞춘 다음에 높이 마이크로미터로 가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이 윗면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다이얼 게이지를 접촉한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낮은 점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 점을 0점 세팅한 다음에 0점 세팅한 다음에 다시 높이 마이크로미터에 와서 아까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높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윗면의 가장 높은 점의 위치와 가장 낮은 점의 위치 차이 값을 구하면 그것이 이 원의 지름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1차원 높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같은 항목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측정기는 베이스와 컬럼, 프로브, 그리고 데이터 처리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의 역할은 전관 위에 놓여 있으면서 앞으로 측정할 작업 평면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럼은 베이스에 수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높이 측정을 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컬럼에 스케일이 부착되어 있어서 실제 이 프로브가 움직일 때의 치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브의 역할은 공작물의 위치를 결정하는 일인데, 프로브가 공작물의 표면에 접촉하는 순간 그때의 좌표를 컬럼에서 읽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장치는 여기에서 측정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계 처리라든지 좌표계라든지 아니면 측정값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측정기에서는 전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원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전원이 연결되면
지금 이 부분에 전원이 연결됐다는 표시가 뜹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1차원 측정기뿐만 아니고 2차원 좌표 측정기, 3차원 좌표 측정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측정을 해야 될 텐데, 좌표 측정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비슷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측정기에 설치되어 있는 스케일의 원점을 찾는 기계원점 찾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작물에 접촉하는 프로브의 지름을 알아내기 위한 프로브 교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YZ 각 축의 좌표를 설정하는 좌표계 설정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좌표계 설정을 통해서는 좌표 측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각 좌표 축의 원점을 지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계원점 찾기 작업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기의 경우에는 전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버튼만 눌러주면 기계가 스스로 작동을 하지만, 지금 이 측정기는 수동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 핸들을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지금 이 위치에서 원점을 찾았다는 지금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 측정기에서는 이 베이스 위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 컬럼, 이 컬럼 내에 스케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래 위로 움직여주면서 원점을 찾은 것입니다. 지금 이 측정기는 정반 위에 놓여 있는 이런 베이스, 그 다음에 이 커브 안에 쓰여져 있는 컬럼, 그리고 공작물의 위치를 결정하는 프로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계원점 찾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프로브 교정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프로브 교정 작업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이지를 이용해서 프로브의 지름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 측정기의 예를 들면 폭이 20mm짜리 기준 게이지가 제공이 됐으니 그걸 가지고 프로브 교정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기준 게이지의 아랫면, 윗면, 다시 아랫면, 윗면. 그래서 이 지름 20mm의 폭 지점을 두 번을 반복해서 측정을 해주면 그게 평균값을 이용해서 이 프로브의 지름을 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브 지름 구하는 작업이 끝났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측정 좌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좌표 측정기는 측정기를 제작할 당시에 만들어지는 기계 좌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측정은 이 기계 좌표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작물을 설치할 때 이 기계 좌표계와 일치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정을 할 때 기계 좌표계와 이 공작물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공작물상의 도면에 맞춘 좌표계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이 작업을 측정 좌표계 설정 또는 제품의 수학적 정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측정에서는 측정 좌표계 설정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 자체가 이 전반 바닥면에서 각 위치까지의 높이이고 이미 이 측정기는 전반에 수직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제품과 같은 좌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데이터 위에 공작물과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측정 축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기계적 정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방향의 축이 이미 기구적으로 일치했다는 의미입니다. 1차원 측정에서는 기계적 정렬이 가능하지만 2차원, 3차원 측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원, 3차원 측정에서는 좌표계의 수학적 정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좌표계를 설정할 때 축을 회전시켜주는 작업과 원점을 지정해주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미 기구적으로 축이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을 회전시켜주는 작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 좌표가 추적될 것인지, 즉
어디를 측정해 0점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 하는 원점 지정이라는 작업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점에 프로브를 접촉시켜서 원점 지정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반의 윗면에서 측정을 시작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정반의 윗면을 측정을 해주면 이곳을 0점으로, 즉 원점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제품을 측정할 때 이 제품의 윗면에서부터 측정을 시작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의 윗면을 측정을 해주면 여기가 데이텀이 됩니다. 이후의 측정 작업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 원점 찾기, 프로브 교정, 그 다음에 측정 좌표계 설정까지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원하는 위치에 프로브를 접촉시켜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아까 높이 마이크로미터에서 측정했던 부분을 다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핸들을 돌려서 그 위치에 제품을 갖다 놓고 프로브로 접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139.898이라는 치수가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쪽을 측정하면 그 위치는 159.8963이라는 치수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높이 마이크로미터에서 윗면의 치수 빼기 아랫면의 치수 해서 폭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그 작업을 이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19.99802 저 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마이크로미터에서 이 원의 지름을 구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름을 구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가장 높은 점을 찾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일단 정점의 근처에 프로브를 접촉시킨 다음에 지금 여기에 녹색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레버를 고정을 시킵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지금 녹색 불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을 움직여주면 이 프로브가 가장 높은 위치에 왔을 때 이 녹색 불도 가장 높은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값을 자동으로 읽어냅니다. 지금 점점 높아지다가 정점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값을 자동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레버를 풀어주면 그때의 값이 218.5768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도 가장 아랫부분 근처에다가 프로브를 접촉시킨 다음에 레버를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제품을 움직여주면 가장 이번에는 지금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낮은 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반대쪽으로 다시 움직여주면 가장 낮은 점에서 치수를 읽어냅니다. 여기 녹색 램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의 값이 169.3307 그리고 이 지름은 49.2460이라는 이런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1차원 높이 측정기입니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을 연속해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홈의 폭과 원의 지름을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느낀 것은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측정하는 것보다 측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단순하고 또 데이터를 손쉽게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리를 단순하게 계산한다는 것을 즉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들을 계산기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높이 마이크로미터에 비해서 1차원 높이 측정기가 사용이 편리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1차원 높이 측정기에서부터 좌표 측정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좌표 측정에 필요한 공통적인 개념, 즉 기계원점 찾기, 프로브 교정, 측정 좌표계 설정을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측정 좌표계 설정이 있어서 2차원, 3차원 측정에서는 기계축과 공작물을 일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학적 정렬이라는 과정이 필요했고 1차원 측정에서는 공통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기계적 정렬이라는 것을 통해서 축을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좌표 측정이라는 개념이 즉 이 1차원 높이 측정기의 개념이 높이 마이크로미터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한 측정에서처럼 정반 측정 방식이라는 것이 사용하기도 매우 불편하고 또 실제 회사에서는 많이 쓰이지도 않는다는데 왜 그 귀중한 시간을 들여가면서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발전하는 좌표 측정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정반 측정 방식에서 그 원리가 시작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반 측정 방식을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원 높이 측정기의 원리와 기능을 높이 마이크로미터와 비교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 나와서 실습 시간에 이 1차원 높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직접 과제물을 측정하는 실습을 하게 되겠습니다.